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0.11% 떨어지면서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08%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양극화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6배가량 뛰었습니다. 분양가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당첨 최저점도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 서울에서 분양이 단 한 곳도 진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국에서는 2만 3천여 가구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이 부동산 시장에는 그 파급 효과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이 재건축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안전진단입니다. 이 안전진단을 추후 순위로 좀 미루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예 생략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정비 사업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테고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겠지요. 시장에 발표되고 있는 이런 소식들 저희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고민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분 좋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도달했습니다. 이번 한 주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벌써 이제 연말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새해가 시작이 되네요. 여러분들 모두 소원하시는 바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다 이루지 못하셨다면 내년이면 내년에 다시 한번 소원을 비셔가지고 다 이루시길 꼭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 앞으로 내년이면 또 어떻게 될까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 괜찮을 테니까 지금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부동산 시장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나한테 와닿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왜 그랬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괜찮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공감과 위로를 해주면 연말이 더 따뜻해지겠죠.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안도 더 붙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산성역에 있는 포레스티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아이 학교 입학 때문에 아. 작년에 위례 전세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좋은데 학교 때문에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 포레스티아를 매도한 다음에 위례를 잡는 시기가 타이밍이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학군 문제로 거주는 안 네. 하시고 성남의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매도하고 이제 네. 위례로 거주까지 함께 할 투자 목적의 집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언제 매도하고 언제 위례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지 한번 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제가 산성역 이쪽으로 아주 자주 많이 가가지고 포레스티아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신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그러면 위례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아, 저희 포레스티아에 2년 거주를 했고요. 아, 포레스티아는 2년 거주를 하셨어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지금, 네. 일단 뭐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2년 거주를 하셨으면 네. 비과세 혜택은 되네요. 네. 예, 비과세는 받으실 수가 있고. 네, 자, 근데 저희가 그럼 네. 이 매수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아, 저희가 분양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작년 올해 초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전세를 주고 지금 위례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네, 갈아타기는 항상 이 네. 갈아타기 있잖아요. 네. 갈아타기 항상 하급지에서 네. 상급지로 가는 거죠. 완전 그렇죠. 예, 예. 네. 네.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이 갈아타는 게 아니고 그냥 팔아먹는 네. 겁니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가려면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시점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매도 시점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뭐 시청자님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고 혹시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이제 한번 여쭤봤는 건데요. 네. 갈아타는 시점은 따로 없습니다. 네. 언제든지 내가 자금이 마련이 될 때는 언제든지 갈아타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왜냐 내게 떨어지면 상급지도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적게 떨어져요, 그죠? 네. 그리고 내게 오르면 상급지는 내보다 더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항상 상급지와 하급지에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갭이 있다는 겁니다. 네. 갭이. 그러니까 이 갭은 무시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네. 이 정도 갭은 있다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들어갈 자금이 조금이라도 모아졌어 그러면 언제든지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네. 성남이란 곳과 위에 위례가 네. 있잖아요. 뭐 바로 네. 지척입니다. 위례가 있는데 네. 이 둘 중에는 어디가 더 상급지예요? 위례. 위례가 더 상급지예요. 그럼 만약에 네. 지금 이제 내가 투자를 한다고 그럴게요. 네.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성남에 투자를 할지 위례에 투자를 할지라고 이제 두 가지를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네. 돈을 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은 돈을 벌까요? 성남이요. 성남이 더 많이 벌겠죠. 네. 왜 그렇습니까? 성남이 가성비가 더 좋아서. 가성비도 좋고 성남은 지금 이제 개발할 때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중이죠. 네. 예, 향후에 한 10년 뒤에 본다 그러면 성남이 아주 지금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신축 네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구도심에 예전에 뭐 길도 좁고 막 다니기도 힘들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좀 소득이 높은 수준의 분들이 아니고 좀 낮은 수준의 분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네. 여기가 개발이 완전히 돼서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아주 환경이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학군도 좋아질 테고 또한 네. 서울 쪽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이제 성남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네.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는 뭐냐면 여기가 내가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 산성에 또 들어오죠. 아파트가. 그리고 바로 아래 신흥 2구에 또 들어오죠. 상대원 2구 남았죠. 신흥 남았죠. 네. 아파트 네. 재개발이 돼서 신축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막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서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는 네. 여기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 이 중요한 부분은 그 시기가 올라면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갖고 보유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이밍이 잡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하고 지금 위례 학교 때문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계속 전세를 하는 게 좋은 거. 네, 저라면요. 굳이 여기에서 성남에서 위례를 지금 뭐 팔아서 위례를 가는 것보다는요.
네. 성남에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예,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주거는 내가 지금 살기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위에 살고 계시는 동안 위례가 뭐 나쁜 쪽이 아니잖아요. 아주 살기는 좋잖아요. 교육 환경도 좋고. 네, 살기 좋은데 이제 너무 갭이 많이 이제 차이가 나서 좀 고민인 것 예, 근데 같아요. 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성남을 팔고 위례를 바로 살 수 있다면, 똑같은 평년대를 살 수 있다면 가셔도 네.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안 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얘기를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차라리 네. 저라면 시장님께서 뭐 얼마의 자금이라도 여유 자금이 생긴다. 네. 그랬을 때는 차라리 위례를 이사를 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한 군데 더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왜 그런지 얘기를 한번 성남으로요?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네. 아파트죠. 지금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죠. 네.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내가 지금 성남에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갖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만약에 위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고 칠게요. 예. 위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요. 위례나 성남이나 같이 올라요. 그죠? 네. 위례에 오르는데 성남이 안 오르는 일은 없거든요. 네. 위례 오를 때 성남도 같이 오르고 성남이 오를 때 위례도 같이 올라요. 그럼 같이 네. 오르면 내가 한 주택만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위례에 1억을 벌면 나도 1억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1억을 번다 그러면 위례도 1억 정도밖에 못 벌어요. 뭐 조금 더 벌 수는 있겠죠. 근데 비슷하게 번단 말이에요. 어차피 네. 비례로 벌기 때문에 네. 비례율로 벌기 때문에 비슷하게 둘 다 1억 정도밖에 못 버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한 채를 더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돈을 불려주는 겁니다. 얘가 한 채 더 갖고 있는 게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비과세는 받을 수 없겠죠. 네. 예,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서 그게 무서워서 그게 뭐 돈을 얼마 못 버는 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안 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비과세를 낸다는 비과세가 아니고 세금을 낸다는 건 뭐예요? 과세가 된다는 건 뭡니까? 돈을 벌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남들은 돈을 못 벌었을 때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불려가지고 요 한 채를 더 불려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근데 대신에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가 있겠죠. 뭐냐? 안 오를 네. 곳이 아니고 오를 만한 지역에 남들이 안 올라도 내 거는 오를 만한 지역에다 투자를 해두는 게 중요한 네, 네. 것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요 시청자분께서 네. 지금 뭐 당장 이사를 가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나는 그냥 산승역 이뭐 성남이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나중에 발전을 하는 곳이니까 그냥 여기는 계속 투자를 해놓은 상태로 거주를 하는 임대를 해놓은 상태로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여기 한 채 더 요거를 재개발 쪽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 쪽에다가 재개발 쪽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서울 지역에 지금 현재 모아타운 초기 단계나 아니면 조금 외곽지에 있는 곳들은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다가 한번 잘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서울 외곽 지역에 뭐 서울 네. 넘어가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외곽 네네. 지역에다가 재개발 쪽으로 네. 한번 바라보시고 거기다가 한번 투자를 해두시는 게 시청자분께서 위례를 이사를 가가지고 1주택으로 네. 계속 보유 자산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승을 이루어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 이런 네,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분께서는 너무 네.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성남에 산천역 포레스티아 괜찮은 아파트가 한 채 있으니까 아, 네. 요거는 그냥 보유를 하시고 내가 자금이 네. 조금 더 마련이 되는 대로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불려야 될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역적으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위례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지금 그 상태로 유지하고 하나의 투자를 더 계획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은 보유 계획과 함께 투자 공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010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3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실거주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라는 문의를 주셨어요. 아마 이 여유자금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작아서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서울에 매수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것도 제가 살짝 유추를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자녀분 명의로 이제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고요.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3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실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거주. 자, 실거주라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자녀분 명의로 이렇게 아파트를 취득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자녀분의 직장이 어딘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하셨는데 이 직장의 위치를 모르고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옳은 상담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옳은 상담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라면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실거주가 아니고 그냥 투자용으로 지금 30대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자녀분께서 이제 결혼할 정년기는 다 돼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에서 한 5년 정도 뒤에 결혼을 하실 텐데 그 3에서 5년 정도 후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투자를 해서 자금을 더 마련해서 실거주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상담을 다시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제가 그래도 지금 오늘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니까 문자라도 보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주를 만약에 못한다. 실거주를 하면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요. 내가 만약에 어차피 실거주를 하더라도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내 아파트가 남들 아파트,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기를 바라지 남들 아파트,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적게 올라서 돈을 적게 벌리는 사람들은 단 100이면 100,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 보면 실거주라는 부분과 투자용이라는 부분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어디냐 했을 때 투자용이 당연히 더 많이 벌겠습니다. 왜냐? 순수 투자 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 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런 아파트들이나 그런 부동산 상품들은 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자면 제 경험에 우러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상 봤을 때 잘 없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완벽하게 이거를 분리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리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3에서 5년 정도 후에 더 많이 올라서 실거주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투자용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투자용 상품에 3억에서 뭐 한 3억 정도라고 하셨죠. 3억 정도로 투자했을 때 가장 좋은 가성비 좋은 투자처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 상품성으로 봤을 때는 투자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3억으로 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런 괜찮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줄어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수하게 투자용이잖아요. 투자용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아파트보다는 주택 있죠.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 빌라라고 하죠. 이 주택이 다분히 훨씬 더 투자 상품 가치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미 아파트에서 다시 아파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의 상승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크겠죠. 그런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원룸이나 투룸, 빌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빌라가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가격의 상승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좋아지는 상품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익이 많아지겠죠. 그만큼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3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주택에다가 공동주택에다가 투자를 해서 빌라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시세 차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3억으로 투자할 때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시면 빌라는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많이 오를 수 있는 주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서울의 아주 핵심지에 그 빌라를 투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은 보통 한 1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3억 정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10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라에다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가지고 초기 단계, 재개발이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나 아니면 구역이 이제 막 지정이 되는 단계, 그런 단계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단계를 찾으신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3억으로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2군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군데 정도를 가보시고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 그러면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먼저 한 곳은 서울에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서울 지역에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용담역이나 답신리역 일대에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신리역이 있고요. 용담역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파란색 부분이 보이죠? 여기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여기는 현재 청계 리버뷰 자이라고 해서 리버뷰 자이죠. 이름도 예쁩니다. 이 리버뷰 자이가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84제곱이죠. 84제곱이 얼마에 분양을 했었냐? 한 12억 5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약 한 5억 원대였다 그래요. 그럼 5억 원대라고 하면 지금 일반 분양 가격이 12억 5천이니까 약 한 7억 5천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피가 붙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시장에 현재 나왔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면 12억 5천보다 당연히 더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것이고요. 자, 경쟁률이 한 48대 1 정도 됐다 그럽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죠. 요즘 같은 시국에.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30평대가 12억 5천이 나왔다.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입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입지가.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된다. 최소한. 그러면 요거 보시면 바로 밑에 여기에 지역에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 아직 남아있죠. 여기는 예전에 구역으로 같이 진행이 됐다가 해제가 됐던 지역인데요. 지금 이제 다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답동 일대가 되겠고요. 이 용답동에 가서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에 신속통합기획입니다. 기획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임장해 보시기를 권하시되 제가 권해드리겠는데요. 한번 현장에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내가 한 2억대로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물건을 가지시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라고요. 여의도 일대에 보시면 여기 영등포 프로지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영등포 프로지오 아파트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영등포 프로지오 아파트고요. 영등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신풍역 일대로 해가지고 여기가 신길 뉴타운이죠. 신길 뉴타운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신길 뉴타운이 있고 여기에서 지도에는 지금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일대가 전부 재개발 후보지입니다. 재개발 후보지. 여기 보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노후도가 과간입니다. 정말 한 90% 정도 30년 된 오래된 노후주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라매 인근에 여기 아파트들 대잔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옆쪽에 보시면 여기에 모아타운이라고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등포 프로지오 아래쪽에 여기 장미마을이라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또 고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고추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일대를 살펴보시면 장미마을 쪽에 살펴보시면 노후도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구역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임장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에 신안산선이 들어갑니다. 신안산선이 지나가는데 이게 개통이 2025년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준공이 이제 지하철이 움직이는 게 운행이 되는 게 아마 한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여의도로 들어갑니다. 여의도 바로 여의도 일대에 인근의 배우지에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바로 도림사거리라고 해서 그 도림사거리에 역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역세권으로 가장 좋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뒤쪽에 여기 재개발 구역이라고 선정이 돼 있다고 후보지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투자하시는 게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이 재개발이 뭐냐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복합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피를 주고 사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재개발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대에는 역사가 없죠. 역사가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가장 지하철역이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장미마을이나 아니면 고추마을 이 정도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기 꼭 한번 보시면 아마 한 3억이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잘 찾아보면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만약에 물건을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면 전화를 주시고요. 제가 누차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께서 만약에 3억으로 아파트를 찾으신다고 실거주 아파트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분 명의로 하시는데 자녀분의 직장의 위치다 그러셨는데 제가 직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용답동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강남으로 들어가야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종로로 들어가기도 좋고요. 우리 여기 신풍역 같은 이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의도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총 4군데를 골라라 그러면 직장의 위치가 4군데. 1번 강남이라고 그러죠. 강남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2번 두 번째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지역이고 세 번째로 종로 일대죠. 도심 종로 일대. 네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산이나 아니면 구로 디지털 단지죠. 이렇게 한 4군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용답동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용답동을 하신다 그러면 강남으로 가기 좋고 종로로 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미로 한다라고 하면 여의도로 가기 좋고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2군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파트에 비해서는 빌라가 투자의 가치로는 훨씬 좋다. 그러니까 투자를 빌라 쪽으로 하셔가지고 3년에서 5년 뒤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차라리 다시 한번 직장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보다 이 빌라가 그냥 빌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보시는 것과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이 오르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굳이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위치도 좋지 않습니까? 용답 쪽, 강남으로 가기 좋고 종로로 가기 좋고, 여의도 일대 가기 좋은 이 장미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갖고만 있으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차피 아파트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된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10년 정도 있으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셔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한번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현장도 답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하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정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다시 한번 저한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물건을 소개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좋은 투자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방법일 것 같으니까요. 또 특히나 또 시간이 안 된다, 뭐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제가 또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 세미나에 한 번씩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투자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투자 가치를 조금 더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아파트에만 한정 짓지 말고 조금 더 시각을 넓혀보자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직장 위치에 따라서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아드님과 잘 상의하셔서 또 좋은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라고 있어요. 라이브 네. 오피스인데, 네, 이게 지금 매매도 힘들고, 네, 매년 6월이 잔금인데, 앞으로 이렇게 매매하고 임대가 어느 정도일지 시장이 어떤지 전망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럼 이 오피스를 분양받으신 걸까요? 네, 분양받았습니다. 지금은 분양받으신 상황이고 2024년 6월에 잔금 치르는 걸 좀 남겨두고 계신 상황인데 네, 네. 네, 동탄역에 말씀 주신 멀티플라이어 이 라이브 오피스를 계속 좀 끌고 가봐도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월세가 필요해서 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네. 접근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매매도 어렵다고 하고, 잘 팔리지 않아서. 네, 잔금. 그래서 혹여나 또 나면 공실이 나면 임대시장은 어떡할까 걱정이 네, 되시는 것 그것도 같아요.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소장님과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오피스예요. 라이브 오피스. 오피스고요. 네. 그러면 상가네요. 네? 상가네요, 예, 상가. 상가를 받으셨고 이 분양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내년 6월이 입주니까 지금 3년이 됐나요? 아, 그래요? 네. 이 무슨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수익으로 분양을 받으신 수익 목적으로? 네, 아무래도 임대에서 그 월세 목적으로. 아, 그래요? 그때 당시 부동산 아파트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예. 좀 아무래도 이게 실평, 네, 잘 좀 그런데요. 이게 이 보면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했잖아요. 네, 뭐 아파트 뭐 시겠습니다. 규제가 심하면 왜 규제를 많이 하겠습니까?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오른 상품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피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안 좋은 급지로 막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그러면 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아파트나 주택으로 투자를 해야 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이면 아니 그게 아니고 오피스나 이런 수익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네, 네.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리 그 노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에는 남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은 그거는 그 남들이 책임을 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선생님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선생님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수익형이 됐건 아니면 시세 차익형이 됐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시죠? 50대입니다. 50대잖아요. 네. 50대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셔야 될 나이인데 이 투자를 한다는 게 수익이 있고 수익형이 있고 시세 차익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시세 차익. 자, 근데 선생님은 미리 지금 수익형에다 투자를 해버리신 거예요. 네. 나이는 아직 50대이신데 그 안정적으로 그냥 나는 현금만 그냥 따박따박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제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50대쯤에는 계속해서 시세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수익형으로 예를 들어서 월에 뭐 한 2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할게요. 그죠? 월에 200만 원씩 수익을 창출을 한다고 하면 이게 1년이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잖아요. 네. 2,400만 원인데 10년이 되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란 말이에요. 그죠? 2억 4천만 원에 10년이 지나야지 2억 4천을 버는데 시세 차익은 잘 투자를 해놓으면 우리가 뭐 한 2, 3년 만에 3억에서 5억을 번단 말이에요.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맞습니다. 3억에서 5억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3억에서 5억 버는 걸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게 주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잠깐 그렇게 정체되어 있지만 이게 다시 풀리면 당연히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게 이때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다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선생님은 이미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년 6월을 입주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비단 그때 당시에 이제 규제를 피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아니면 다른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나 이런 데 투자를 하셨던 분이 다 그런 고민을 지금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안 나와요. 저라면 선생님 그냥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매도하려고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네, 네. 그런 쪽도 좀 알아봤는데 네. 뭐 전혀 뭐 분위기가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네, 가격을 좀 내릴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네, 그것도 했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내리려고 생각해 보셨어요? 뭐 계약금 포기하고요. 예, 계약금 당연히 포기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받은 네, 금액을 돌려주고, 네네. 네. 또 뭐 따로 뭐 필요하다면 뭐 또, 그러니까 뭐 계약 네, 해지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네. 어쨌든 계약 해지도 뭐, 그러면 계약 그래서- 해지를 하시려면요. 네, 들어가는 계약금은 당연히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네, 어차피 우리 선생님이 규칙 사유가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셔야 되고 중도금 들어가는 거 있죠? 네, 중도금 무이자로 납부하셨어요? 네, 근데 중도금 무이자라고 하지만 당연히 시행사에서 내는 그 중도금 이자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무이자가 아니고 알고 보면 이게 이자입니다. 네, 이자를 주세요. 시공사에다가. 네, 예, 그러면 이게 계약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계약 해제를 차라리 하시고 네, 이번에는 한번 진짜 마음 아프지만 정말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프지만 한번 그냥 공부 한번 했는 셈 치시고요. 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제가 그냥 고생이 되더라도 좀 끌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될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네, 내년 6월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6월이 와서 선생님 그 소유가 되시면 공실로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 해제를 한번 해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 그냥 죄송스럽지만 제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시공사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계약 해제 쪽으로 좀 가보시라. 네, 예, 알겠습니다. 해제를 하시고요. 네, 네, 해제를 하시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한번 실패를 한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제 부동산을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싫어요, 이제. 싫어져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그냥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은 지금 뭐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계시면 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이 아주 잘 된다든지 아니면 자산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이걸 시세 차익을 본다든지 한 두 가지 정도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잘 키우셔야 돼요. 요게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아예 뭐 눈을 딱 감고 귀를 닫고 이렇게 눈을 감아버릴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사람을 잘 만나셔가지고 네, 네, 사람을 잘 만나셔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 있죠. 제대로 된 투자. 이 제대로 된 네네. 투자를 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제대로 된 투자를 경험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선생님이 한번 네, 네, 요거를 한번 해지를 한번 하시고요. 네, 해제를 하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 네. 이게 부동산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네, 네,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작은 자금이라도 그걸 들고 불릴 수 있는 네.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공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전공법으로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아직 들어오려는 지역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데를 찾아서 투자를 해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실했던 그런 손해들을 여기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재개발에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요 수익으로 상계를 시켜버리자고요. 네네. 예, 그리고 돈을 더 벌자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데에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어렵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제가 네. 진행하는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얘기도 좀 듣고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매도가 안 된다면 계약 해지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계약금과 또 중도금 대출 이자가 사실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이 실패를 발판 삼아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다음 계획을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사연 적어 보내주시면 더 친절한 상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사연이 하나 있어서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11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영등포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대로 내 집 마련을 해주고 싶은데 어디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조언 궁금증 주셨어요. 소장님의 조언 필요할 텐데 역시 이번에도 또 자녀분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금액이 여유자금이 1억이라고 소액을 좀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을지 좀 도움 주실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고민 상담을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30대 초반 아드님이시고 직장이 여의도 근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등포고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 방송을 보시고 요 딱 주신 것 같아요. 문자를. 영등포 지역에 이 여의도 지역에 직장이라고 그러셨고 직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금이 여유 자금이 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억 원으로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진짜 순수하게 투자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은 1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30대 직장의 30대 아드님이다. 아들. 자, 잘하고 적겠습니다. 자, 30대 아드님의 1억 원으로 여의도 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집을 어디다 제가 추천을 해드릴까? 아마 지난주 방송을 보셨나 아니면 지난주 방송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과감하게 여기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천구 쪽에 시흥동을 투자를 하십시오. 시흥동. 경기도 시흥시가 아니고요. 금천구에 있는 시흥동입니다. 앞으로 요 일대 지금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시흥동 일대 금천구인데요. 금천구가 나중에 향후에 아주 격변을 해서 많이 오를 지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그런지는 하나하나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드님께서 30대인데 30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죠. 지금 결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30대 중반쯤 이렇게 돼야지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시고 결혼을 직접 실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년에서 한 5년 뒤에 3에서 5년 정도 뒤에 결혼까지 생각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신다라고 하면 요때 돼 가지고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도 만족을 한다. 첫 번째로 만족을 하고 두 번째로 직장이 여의도다라고 하면 직장이 되게 가깝습니다. 지금 거리에 있죠. 지금 거리 한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위치도 굉장히 좋다. 적절한 편이다. 자, 그리고 여유 자금이 1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1억 원으로 과연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1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왜 그럼 제가 이 금천구 시흥동을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자, 일단 직장 위치가 가깝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펼쳐놓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금천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금천구청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가 있죠. 서울 여기 금천구에 가장 새 아파트고 가장 대장 아파트라 그러죠. 이 대장 아파트가 바로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입니다. 여기 1, 2, 3차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일대 옆을 쭉 보시면 요 일대에 여기에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아타운이고요. 시흥동 아마 시흥 4동일 겁니다. 시흥 4동에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보시면 여기가 1, 2, 3,
4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아타운은 그 타운 안에 각각의 모아주택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모아주택이 지금 여기 4개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3구역, 4구역은 이미 조합 설립 동의율을 8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천구청으로 넣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구역, 2구역도 지금 현재 한 76% 정도 달성이 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2개월여 만에 동의율을 다 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인가 신청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계획도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부터 앞으로 남았는 단계가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분양까지 다 포함이 돼요. 관리 처분까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고 나면 이제 바로 이주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번 잡으면 한 2에서 3년 정도 잡겠죠. 2, 3년이면 이미 이제 철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파트 지어지는 데까지 한 2년 반 정도 걸리죠. 그러면 3년 정도 잡으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6년 정도면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그러면 우리 아드님께서 결혼하실 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보시면 신안사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여의도로 들어가요. 여의도로 들어가고 지면상에 보면 지면상에는 2024년 개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개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2025년 정도 개통이 예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뒤면 여기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겠죠. 아주 쉽게. 지금은 버스로 타고 가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다. 근데 지하철역이 가깝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지하철역이 저기 위에 있어. 그러면 이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흥 사거리가라고 있습니다. 시흥 사거리역. 여기에 바로 지하철역이 개통이 된다. 그리고 지하철역은 다음은 저 위에 아주 멀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리가 한 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역세권이죠.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주변이 이제 같이 좀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내 혼자만 그냥 달랑 아파트야라고 하면 그렇게 큰 시너지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옆에 이제 골드캐슬 파크가 있고요. 이 골드파크 같은 경우에 가격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은 뭐 17억, 뭐 20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한 14억 정도까지밖에 못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만 대단지긴 하지만 이 골드파크, 롯데캐슬 하나만 이 아파트 대단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같이 아파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군 수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만 상대로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 전체 지역이 좀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이제 모아타운 여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죠. 근데 바로 옆에 보시면 또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신속통합계획이 하나 더 있고요. 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여기에 일대가 약 한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한 10,000세대 정도 가까이 들어올 거예요. 그 정도 가까이 들어오는 대규모 대단지가 될 수 있는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 물론 여기서 제일 빠른 것은 바로 여기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모아타운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바로 위에 또 보면 독산 ABC라고 해서 구역이 지금 현재 보시면 구청에 아마 사전검토 신청이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 3개 구역이 있고요. 정확하게 더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냥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여기는 아예 아직까지는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모아타운 바로 위에 또 뉴독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재개발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전검토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도가 굉장히 다 만족을 하는 곳이에요. 이런 구역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게요. 다 된다. 이 재개발 구역으로 다 선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도 100%는 없으니까 99% 정도만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도 재개발 구역으로 설정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나중에 보면 재개발 구역이 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면 약 한 2만 세대 정도 가까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00 세대 이상, 2만 세대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향후에 어떻게 바뀔까? 보시면 그냥 눈에 불을 보듯 뻔하죠. 그냥 여기가 일대가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 정도 단지가 들어온다, 대단지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바로 학군 수요가 바뀝니다. 학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군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가 교육 수준도 안 좋고 열악한 환경이고 주거 환경도 뭐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려고 여기 굳이 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면 여기가 다 아파트 대단지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그래? 여의도도 가깝고 역도 바로 근처에 있어?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살아볼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가치가 한결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흥 일대가 여기 보시면 옆에 여기 우리 광명 있죠, 광명. 이 광명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10년이 지나면 앞으로 5년도 안 남았어요.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가 더 서울이니까
서울이니까 더 가치가 더 상승하는 지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3구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인가 바로 앞전에 목전에 있다. 1구역, 2구역 또 곧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빨리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움직이셔가지고 제가 볼 때 1억으로 30대 자녀분의 여의도 영등포 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여기 가는 게 맞을까요? 나는 금천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구조를 한번 볼게요. 수익 구조를. 내가 지금 여기를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 사게 된다라고 하면 한 1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세를 맞추든 아니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실행을 하든 2억 정도는 외부에서 빌려오게 되는 거죠. 전세 자금도 대출과 마찬가지니까 무이자로. 자, 그러면 나는 1억으로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가 만약에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20평대 아파트를 받았을 경우에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10억이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는 분담금은 얼마가 됩니까? 이게 3억짜리였으니까 10억의 차이인 7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죠? 7억 정도가 분담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짜리가 10억이 들어갔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했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이 된다 하면 이 아파트는 얼마짜리 아파트냐? 일반 분양으로 나오면 거의 한 13억이 되는 거죠. 13억. 13억짜리가 아파트가 되면 나는 총 내 전체 들어가는 투자금이 10억인데 3억을 더 버는 겁니다. 플러스 3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진이죠. 마진. 이 마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3억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그런데 내가 이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냐? 10억보다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플러스 알파 마진이 생기는 거고 또 이 가격이 지금 현재 나오면 13억인데 계속해서 13억으로 있겠습니까?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더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다가 플러스 추가 안전 마진이 생긴다. 내 돈 1억 처음 들여가지고 이만큼의 마진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한번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모아타운 잘 가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저한테 다시 전화 주시든지 해서 잘 체크를 하시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비교적 자세하게 고민 내용을 적어 보내주셔서 또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어떻게 투자 계획 세울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일러드렸습니다. 금천구 쪽에 모아타운이 진행될 것 같은 그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아드님과 함께 임장활동도 해보시고 또 주변의 부동산도 돌아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혹은 결정할 일 앞두고 계신다면 꼭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24시간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은 또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한정적이고 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은 적어서 나는 이런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또 고민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양승묵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오셔가지고 많이들 지지난주에도 상담을 받으시고 가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향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잔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게 뭡니까?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재개발 투자 상품에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 좋은 정보를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할 때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걸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승계 금지라든지 아니면 뭐 권리 산정 기준들이 언제 선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개발 부분들마다 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풀어드릴까 싶습니다. 지지난주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가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드릴 수 있으니까 또 특히 중요한 거 좋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연락 주시고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지고 좋은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시간입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0날 토요일 날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2024년에 새로운 투자 계획 전문가와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계속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